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카페에다 올렸던 가축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은 가축재보험에서 한우 4개월 된 수컷 송아지가 2023년 6월 급성 고창투로 긴급 도축했어요. 긴급 도축. 자, 급성 고창증은 이 보상하는 재해죠. 이쪽에 있는데, 급성 고창증이라는 것은 배 가스 차가지고 뭐 호흡곤란 같은 거 와가지고 그 소가 폐사한다든가 뭐 긴급 도축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다음 자료를 참조해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는 이제 이쪽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산후 4개월 된 수컷 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송아지 가격을 산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게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있으면 전전월 송아지 가격을 써요. 전전월 송아지 가격. 한후 4개월 됐으니까 여기 2024년 6월이잖아요. 2024년 6월이니까 전전오면 2024년 4월 있잖아요. 4월 송아지 가격 요 300만원 쓰면 돼요. 요렇게 이 보험가액은 이 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긴급 도축했으니까 요거 폐사를 했을 때는, 폐사를 했냐 뭐 긴급 도축 같은 거 했냐, 긴급 도축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해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요거 긴급 도축 같은 거 했잖아요. 요때는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해요. 이용물 처분액. 그러면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하니까 여기는 그냥 도축장 발행 정산자의 지읒금액이잖아요. 지읒금액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물 처분액 할 때에 이 지읒금액에다가 75% 곱해야 돼요. 75%. 요렇게 곱하고, 손해액은 보험가액 있잖아요. 이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있잖아요. 이용물 처분액 차감하면 돼요. 요렇게 차감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300만원에서 여기 100만원에다 75% 곱한 거 있잖아요. 75만원 차감하면 이게 손해액이에요. 손해액. 그러면은 여기 같은 이제 보험가입 금액 210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험가입 300만원이니까 비례보상도 해야겠죠. 비례보상.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 보고 이 문제는 산출하면 돼요. 문제 1번은. 자, 그러면 문제 1번 같은 경우, 이제 뭐 풀이 문제 하면, 이제 보험가액은 300만원이 나왔어요. 그 전전월 가격이요. 300만원. 손해액은 이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있잖아요. 도축장 정산 발행 전에 지읒금액이니까 지읒금액 75%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지읒이라는 것은 내장 같은 거 빼고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으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여기다 75% 이렇게 딱 곱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그러면 225만원이 나오고, 이제 보험금은 225만원에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으면은, 잔존물 처리 비용은 원래 이제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 없죠. 여기는 없으니까 0이당 하고, 요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으면 이거 합해가지고 비례보상하고, 이 보험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적으니까 비례보상하고 1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것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내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은 126만원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 이내니까 요거 계산된 금액 있잖아요. 요걸 요대로 쓰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손해액 있잖아요. 손해액에다가 이 비례보상한 거 있잖아요. 이 비례보상 한 것이 보험 가입 금액 이내인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내인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있으면 잔존물 처리 비용에다 비례보상 한 거 있잖아요. 비례보상 한 거 구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구해가지고 다시 이게 저기 잔존물 처리 비용 이게 그것도 비례보상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부담금 빼는 것이 보험가입 금액이는지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체크를 2번 해야 되는데 이 손해액 있잖아요. 이 손해액에다 비례보상 하면은 이건 항상 보험가입 금액이네요. 보험가입 금액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2번 계산하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해 버려도 상관없어요. 손해액에다 잔존물 처리 비용 더하고 비례보상 한 거에다 자기부담금 뺀 거 있잖아요. 뺀 것이 보험가입 금액이는지 보고,
그걸로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해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가축에서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 있잖아요. 돼지 질병위험보장은 이 손해액에다가 이 비례보상 했잖아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가 적을 때 비례보상한 것이 보험가입 금액 이내인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 이건 항상 체크. 두 번 한도 체크를 해요. 두 번 해주는 거예요. 두 번. 원래는 다 두 번 해야 되는데 가축에서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 빼고 요렇게 두 번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은 한도 체크를 왜 두 번 해줘야 되냐면은 이 보험가액 산출한 것은 뭐 돼지 질병에다 모던두수에다 2.5에다가 자동 가격을 곱해 갖고 해요. 곱해서 보험가액을 산출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손해액 있잖아요. 이 손해액은 그 돼지 그 각각 종빈돈 종모돈 뭐 비육돈 이렇게 각각 산출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가액하고 보험 손해액 산출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그 보험가액하고 손해액 산출은 다른 것들은 이 손해액은 이 보험가액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이 목적물 처분액 빼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손해액 산출할 때에 여기에 보험가에서 목적물 처분액을 빼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이 보험가액 산출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목적물 처분한 게 손해액이 돼요. 근데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은 여기 산출하는 보험가액이 있잖아요. 보험가액하고 이 손해액 산출할 때에 이게 보험가액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좀 달라요. 요거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은 이 보험가액에서 손해를 뺀 게 이 보험가액의 모돈두수 2.5 곱하기 자동가액으로 이렇게 산출하고 손해액 산출할 때 있잖아요. 보험가액 산출할 때는 각각 직접 그 폐사한 그 있잖아요. 종빈돈, 종모돈, 뭐 자돈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혹시 이렇게 계산한 거 있잖아요.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요렇게 계산한 것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된다. 요렇게 해서 돼지 질병위험부터는 요렇게 해서 하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자기부담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으면은 다시 잔존물 처리 비용도 이렇게 비례 보상하고 여기서 비례 보상 그 금액에다가 이렇게 손해액이 여기서 산출된 손해액이 10% 있잖아요. 10%에다가 이렇게 비례 보상하고 요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또 계산해야겠죠. 자기부담금 계산하고 요거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거 더한 거하고 여기 잔존물 제거 비용 이렇게 더하고 이게 두 개 합쳐갖고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빼주고 그렇게 보험금을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돼지 질병위험보장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에 돼지 질병위험보장은 별도로 다 각각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이렇게 알아놓고 그래서 이게 돼지 질병위험보장만 특약만 빼고 나머지는 보험금 구할 때 이렇게 한 번에 갚으리라. 요거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문제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문제 2번 하나 보시죠. 다음 가축에 관하면 다음 조건 참조해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 경우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1, 2, 3월 달은 1, 2, 3월은 4, 5월령 송아지 가격 쓰고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 있잖아요. 5월은 여기 6, 7월 달 송아지 가격에 암컷은 85% 쓰고 수컷은 80% 쓰거든요. 이렇게 수송아지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물음 1번 보면 한우 1개월 20일 된 소 있잖아요. 암컷 설해로 폐사했다고 했어요. 이쪽에 1개월 20일이면 이게 보험 연령으로 계산하면 딱 1개월로 잘라주는 거예요. 1개월 됐어요. 1개월 됐으니까 이때는 4, 5월령 송아지 가격 있잖아요. 송아지 가격에 50% 써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 비용이 50만원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잔존물 처리 폐사했으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견인 비용하고 차에 싣는 비용 있잖아요. 차에 싣는 비용 있잖아요. 싣는 비용하고 이 렌더링 비용은 또 보상을 하거든요. 렌더링 비용이 뭐냐면 기름 짜는 거, 기름이나 그런 걸로 쓰려고 짜내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보상을 해주거든요.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근데 운반 비용이나 소각 비용은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보상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개월 미만 질병사고일 때는 면책이요, 면책.
그리고 2개월 미만 질병의 사고일 때는 50%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질병의 사고일 때는 질병 외 사고는 2개월 미만일 때에 50% 적용하고 질병 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 50%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딱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1, 2, 3 해갖고 1개월 미만은 면책 질병 사고일 때, 2개월 미만 질병의 사고일 때는 50%, 3개월 미만 질병 사고일 때는 50% 적용한다. 요거.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월이잖아요. 1개월이면 4월령 송아지 가격의 50%가 보험가액이에요. 보험가액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자, 요거 이제 그거 하나 해 놓으시고, 자, 물음 2번은 한우 5개월 된 소 암컷이 있잖아요. 수제로 폐사했어요. 수제로 폐사했는데 잔존물 처리면 50만원이 발생했고, 그러면 이 암컷은 있잖아요. 5개월 됐으니까 6, 7월 가격에 85% 적용하고, 수컷은 6, 7월 가격에 80% 적용하거든요.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1개월 된 소가 폐사를 했는데 4, 5월 달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6, 7월 달 송아지 가격 써요. 6, 7월 달 송아지 가격에 암컷은 85% 적용하고 수컷은 80% 적용하는데 여기에 또 1개월 미만은 50% 적용하니까 이거에 4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을 때게 요거는 6, 7월 달 송아지 가격에 암컷 85%, 수컷은 80%를 쓰는데 또 요것도 이 50%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추가로 또 50% 적용하는 거. 여기도 50% 적용하는 거 그렇게 써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물음 2번 보면 보험가액은 1번은 4월 달 송아지 가격 있잖아요. 이 4월 달 송아지 가격에 50% 써주면 돼요. 50% 쓰면 200만 원이 나오고, 손해액은 그냥 200만 원 그대로거든. 잔돈물 처리 비용은 여기서 50만 원 발생한 한도가 10%, 손해액의 10%거든요. 이렇게 10%. 10%니까 20만 원만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지급보험은 이제 손해액에다가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 더하고, 여기 비례보상하고, 보험가입금 보역과 적으니까 여기서 자기 부담금 빼주고 이게 보험가입금 매기내면 되거든요. 그럼 132만 원이 나와요. 자, 2번은 보험가액은 여기 6, 7월 달 송아지 가격 있잖아요. 6, 7월 달 송아지 가격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 85% 쓰면 425만 원이 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손해액 450만 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여기 10%니까 42만 5천 원이, 42만 5천 원이 나오잖아요. 50만 원에서 42만 5천 원을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손해액에다가 이렇게 손해액에다 잔존물 처리 비용이 하고 여기 비례보상하고 1만 원 자기 부담 뺀 게 보험가입금 이기내인지 보면 되거든요. 여기 적은 걸로만 132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게 가축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 가축이 요번에 이게 좀 수정된 바뀐 부분이 좀 있어 갖고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것들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막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근데 차분히 이렇게 좀 저기 책 보고 계산, 제 교재 보면 계산 풀로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게 보고 차분히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 할 때는 차분히 천천히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보면은 나중에 숙달 되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시간 이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